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하는 왜 그런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런 제목은 네. 헌정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런데?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년 전에는 이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00년 만에 하는 방송으로. 아니 근데 왜 그런데 이게 네, 있잖아. 그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너무 팍 들어와요. 네. 이걸 보고 이제 전문 용어로 네. 후킹력이 있다. 후킹력이. 확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를 저희가 여쭙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광고회사 제가 옛날에 카피라이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카피, 제목 이런 것은 네. 후킹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별로 안 해본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비전문가들은 그걸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건 이제 전문가들은? 비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네. 전문가들은 후킹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의원님은 반응이 뜨거워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정청래. 음. 정청래 전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형님을 국회로 보내주세요. 동생이 보낸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느 형님인지 우리 모르겠어요. 집에서 썼나? 사촌 동생들이? 오늘 처음 봤습니다. 화끈하군요. 뉴스공장만큼 히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뉴스공장은 이제 뭐 들 필요 없어요. 이슈파이터만 보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논란이 좀 돼야 그리고 되는데. 김어준이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네. 대부분 내가 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얘기들이야. 매니저예요? 자기 것처럼 얘기해. 노벨 평화상 트럼프 예, 있잖아. 예, 얘기 엄청 예, 하던데 예, 예. 그건 내가 처음 얘기한 거야. 그렇구나. 김어준 공장장한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네. 모든 걸 다 가졌다. 권력, 예, 부, 예, 뭐 명예. 예. 이분이 하나 딱 목표가 있다. 그건 노벨 평화상일 것 노벨 같다. 평화상이다. 그래서 2017년 작년에 지금은 김정은과 말폭탄을 계속 주고받는데 네. 2018년에 위해서 지금 긴장을 높이고 주목도를 높이는 과정인 것 같다. 그렇구나. 그래서 2018년에는 평화 무드가 조성된다. 그러면서 맞아요. 작년부터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오바마 디스를 계속 했지 않냐. 네. 전략적 인내 이런 건 실패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바마와 다르다. 격이 다르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서 네.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내가 이제 근데 진짜 받을 것 같아요.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거든. 예. 그랬더니 그걸 마치 자기가 최초로 착안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어준 공장장 디스 방송 이렇게 소문나면 안 됩니다 우리. 김어준. 영상 편지 좀 띄우세요. 김어준 공장장께 영상 편지 들어갑니다. 김어준 공장장. 아침 일찍 얼마나 노고가 많소. 참 잠도 많은 사람이. 항상 허겁지겁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 제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노벨 평화상 이런 원소스 저작자는 좀 밝혀주기 바라오. 앞으로 잘 안 되겠지만 건승하길 바라오. 요거만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네티즌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김어준 항상 불안해. 네? 내가 봤을 때. 불안하세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진로 이런 것을 앞으로 방향 제시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좀 불안해.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네. 진짜 급물살을 타고 있고 거기다가 북미 관계까지 훈풍이 불면서 네.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고 있다. 앞에 이제 일부에서 우리가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 일부에서 하신 네. 분들 있잖아요. 네. 별로 이렇게 후킹력이 없더라고. 왜 그러세요? 두 분 다 전문가신데. 아니 근데 전문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네.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문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11월 29일 날 네. 화성 15를 발사한 이후에 네. 북한이 특별한 도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신년사를 쓰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김정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획기적인 남북 대화를 제안할 것 같다. 이거를 내가 미리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을 들었던지 네. 김정은이 그렇게 했어요. 진짜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나서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 그거를 연동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런 주목도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었던 평창 올림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말씀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체제 안전 보장. 네. 그것을 위해서 북미 수교예요, 목표가. 그리고 북미 수교가 일어난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 불가침 선언을 하자. 그리고 북한은 네. 우리는 핵사찰 그럼 받겠다.
그리고 완전 영구 불능화. 미국이 나서 그럼 해라. 네. 왜냐하면 미국은 핵이 10,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네. 몇 개 갖는다고 게임이 안 돼요, 어차피. 근데 찾아내지도 못할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걸 요구하는 거고 트럼프 이게 이제 김정은의 베네핏. 네. 베네핏 무슨 이익. 뜻이죠? 이익이죠. 예, 예. 이익. 그러면 트럼프의 이익은 뭐냐? 중간 선거 승리, 그렇죠. 재선 성공, 노벨 평화상. 이게 많이 걸렸네요, 여러 가지가. 이게 이제 네. 트럼프의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최초로 공개하는데 네. 트럼프 마음속에는 최초 공개. 예, 이방카를 차기나 차기 대통령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기 딸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일성이 김정일을, 김정일이 김정은 후계자를 했던 것처럼 예. 트럼프 마음속에는 대선을 치르면서 힐러리보다는 우리 딸이 낫지. 이런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이런 거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카 띄우기를 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자신의 목표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본인이 재선을 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그 후광으로 이방카 띄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방카를 선거에 내세울 네. 수 있다. 앞으로 상원 선거든 어디든. 근데 저는 가족들이 다 하는 거 이건 좀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않아요. 주변 강대국 보세요. 시진핑 영구집권으로 갔어요. 푸틴 대통령과 총리를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중국하고 민주국가를 비교하면 아베 조금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아니 네. 거긴 내가 소위 말해 선진국 강대국이란 나라들이 네.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 했잖아요. 그의 부인이 대선에 출마하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민주당이 그렇게 박정희 하게 대통령의 떨어졌지. 딸 예. 박근혜가 대통령 했잖아요. 이게 그렇긴 안 좋은 하죠. 건데 맞아요. 어쨌든 트럼프의 심리 연구가로서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의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익은 뭐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 그렇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 그리고 남북 관계는 곧 경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함질의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네. 설치했고 북한이 원점 타격하겠다 맞아요, 확성기를. 맞아요. 예. 그랬을 때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34조 원이에요. 하루 동안. 하루에. 그러니까 이것이 열흘간 지속된다. 그러면 국가 1년치 예산과 맞먹는 거예요. 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그냥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를 이미 넘어서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잘 간다는 것은 우리도 베네핏, 이익이 네. 뭐냐면 전쟁 위험이 없고 경제가 활성돼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대선 때 타임지에서 아시아 인물로 선정했는데 리고시에이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앞에 더자가 있었어. TH. 더 리고시에이터. 네. 우리는 이게 뜬금없다. 지금 발음이 정의용 실장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 영어 그분도 발음이. 성문 종합영어를 공부했나 봐요. 그래서 여튼 지금 막 엄청나게 큰 변화가 그렇습니다. 오고 그래서 있어요. 우리도 엄청난 이익이죠. 네. 그래서 이 3자가 이익이 맞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기적 사변, 그렇습니다. 역사적 전변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향후 100년 뒤에 오늘의 역사를 쓸 때 엄청난 한반도의 시스템과 체제를 바꾼 혁명적인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그리고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론적 배경은 네. 법륜스님의 새로운 100년이라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절하게 제 책까지. 생각하고 똑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전문가 남북관계- 같지 않아요? 네? 전문가 같아요. 네. 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남북관계 통일 문제는 네. 제가 학생 운동할 때 조국 통일 특별위원장 했잖아요. 저 통일장 하셨어요? 통일위원장. 예. 그때부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30년간 뭐 제가 4년간.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의 끈을 항상 놓지 그럼요. 않고 그리고 제가 정치하는 이유도 분단 극복, 조국 통일이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7천만 배달결의 운명을 가름할 역사적 지금 전변기다. 그렇죠. 민족적 대의. 그렇죠. 예, 민족적 대의, 세기적 사변. 그리고 예, 민족적 이 대의가 민족적 경사로 이어졌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아니 저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중요한 제일 중요한 얘기를- 것은 이 넘어가야 돼요. 다음 제일 이슈로. 중요한 것은 한미공조. 한미공조. 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추켜 세우는 것, 치열업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략적 칭찬. 전략적 이것도 칭찬. 제가 이제 처음 붙인 말인데 네. 대단히 참 잘하고 좋아요. 있다. 네. 그래서
회담이 열리기 전 1라운드는 네. 1라운드의 금메달은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다. 네. 그러나 항상 양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메달은 트럼프다. 네. 이런 자세는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중국말로 징차. 중국말이 아니라 지금 그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또 이게 나왔어요. MB 시절에 경찰이 댓글 공작에도 참여했다. 이런 네. 정황이 오늘 한겨레 보도로 나왔는데요. 한겨레가 국회 오랜만에 안행이- 큰일 했네. 네, 국회 안행이 출신이시잖아요. 안행이 간사도 오래 하시고 이 경찰을 주로 마크를 해오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것을 했던 데가 보안국이잖아요. 보안국. 보안국은 어디에 후신이냐면 네. 1987 영화에 나왔던 대공수사처. 이것의 후신 이름이 보안국으로 바뀐 거예요. 대공수사처. 네, 네. 그리고 박처원 네, 박처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대공분실에서 뭐 고문 있었다 뭐 이렇게 있으면서 네. 대공수사처 이름을 바꾸죠. 그게 보안국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안국장이 당시 했던 사람들이 이제 김용판 네. 그리고 경찰대학에 있던 황성찬 네. 뭐 이분들은 제가 뭐 본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보안국장 출신이고요. 이분들 둘 다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예.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했죠. 예. 그래서 경찰청에는 사이버 수사대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버 수사대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서울경찰청 2층인가에 있어요. 네. 사이버 수사대 팀에서 이걸 수사를 했는데 네. 경찰도 이런 댓글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네. 지금 한겨레 이제 보도가 그렇죠. 됐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둑을 잡는 경찰이 도둑질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도둑 잡는 경찰이 도둑질했다. 그렇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정보과 형사들이 네. 가장 실필주처럼 있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경찰이. 예. 동마다 한 명씩 그렇죠. 있어요. 예. 네. 전국적으로 2,500, 3,000명 정도 정보 요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보가 제일 많은 게 사실은 국내 부분은 국정원보다는 경찰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 사건을 일종의 이제 수사하지 말라고 무마했던 주인공이 바로 김용판 전 청장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거 뭐 무죄를 받고 끝나긴 했습니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 댓글 예. 공작 국회 그 특별조사 그렇죠. 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간사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네, 권은희 과장. 과장 하고 이제 김용판 서울청장하고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졌죠. 맞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를 받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 어디 가서 이제 출마도 네. 하려고 했고, 근데 이것은 재수사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고, 하어영 기자의 전 언어에 따르면 네. 내가 이런 거에 참여했다 하고 지금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재수사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검찰이 재수사해야 되겠죠, 이것은.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항상 이렇게 양쪽의 심리를 봐야 되거든요. 검찰로서는 왔다 잘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검경 수사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경찰도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검찰의 입장으로서는 네. 수사를 철저하게 해라. 예. 라고 말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본인들이 나서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일종의 여론 시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여론을 그냥 그 쥐락펴락 그것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국정원이면 국정원 지금 검찰도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예? 경찰도 이렇게 동원, 군도 그래요. 사법부, 대법원도 사법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면서 네. 하는 얘기가 이제 모든 정부 부처 기관이 예. 오로지 단 한 사람, 예. only one,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도 있지만 이런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지시가 되는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왜 되겠지만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이제 자가 발전한 이건 측면이- 추리인데 네. 추리. 국정원에서 막 이런 걸 예를 들면 누가 지시를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공을 세웠습니다. 자기공.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빌부터 먹는 거죠. 이게 진짜
대통령 1인 권력을 정점으로 한 그 라인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 네, 사람들. 그렇죠. 예. 아, 제가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겠죠. 시키지 않았어도 자가 발전해서 자진 납세. 자진 납세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누가 시켰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시켰으면 시켰는 대로. 네. 자진 납세면 자진 납세한 대로. 하여튼 이것은 재수사해야 된다. 현직 경찰 수뇌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네.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안행위 간사를 해본 경험상으로 보면 이 경찰 조직도 네. 경찰 최고의 수뇌부가 경찰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청장이 몰랐다라는 네.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 몰랐다면 네. 그건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지금 유임이 이제 되고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은 예, 예. 이걸 몰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번 경찰청장이 바뀌었죠. 네, 몰랐을 수 그리고서 있다. 이제 쉬쉬하고 덮어서 지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청장은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네. 벌어졌던 것이. 예. 근데 이철성 청장은 몰랐다 하더라도 당시에 경찰 수뇌부가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그 당시에 벌어졌을 그러니까 때. 이거 검찰이 하시라도 수사를 해서 네. 진실 밝혀야 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철성 경찰청장은 네. 2009년도 KBS 앞에 네. 정현주 사장 지키게 할 때 네. 저를 잡아갔을 때 영등포 서장이었어요. 아, 인연이 깊으시군요. 그래서 그분이 경찰청 차장으로 왔을 때 네. 제 안행이 간사 제 방에 인사 받아서 그때 죄송했다고 사과했어요? 사과했어요. 아, 네. 왜 잡아갔대요, 근데? 그냥 모르고 잡아갔대요. 모르고. 전지. 그래서 제가 더 뭐라겠어요. 아니, 난지 알고 안 잡아가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냥 다 잡아가려면 다 잡아가고 네. 잡아가지 말았으면 다 안 잡아갔어야 네.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정말 국민으로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수준의 범죄 행각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 경찰마저도 이런 댓글 부대의 동원인지 뭐 자력으로 한 것인지 이건 취재를 해봐야 그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끔찍한 아니, 일이 있었다. 강남구청장은 뭐 카톡으로 뭘 보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이게 뭐 사방팔방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네. 갖고 있는 범죄 혐의 내용인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한 20가지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역시 뇌물. 뇌물수수. 네, 뇌물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나왔어요. 명품백. 네. 명품백 안에는 빈 가방이었을까? 이런 그리고 받고 그 돌려줬다. 가방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강자를 부렸을까? 그랬을까? 그렇죠. 그 의혹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안에는 걸까요? 뭐가 있었을까? 그 안에. 예. 그 안에는 O2, 산소만 있었을까? 깨끗했을까? 예. 맑았을까?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일단 의원님 뭐가 들었을 거라고. 일단 공기는 들었을 거라고. 근데 공기 이외에 예. 모기 이외에 어떤 고체가 무게가 좀 나가는. 어떤 고체가 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액체는 없었을 것 같고. 예. 근데 대체로 그 안에 돈이 들었을 거다. 저는 돈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 라고 의혹이 일단 고체라고 했어요. 고체. 아, 이게 법률적으로 피해 가시려고 상당히 고체. 예, 고체. 돌이에요? 그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기체는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공기. 예, 예. 아, 이게 그 얘기 액체는 제외하고. 예. 아니, 그래서 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했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요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요구가 가능한 것은 뭔가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죠. 예. 내가 누구랑 사귀었어요. 근데 1시간 사귀고 나서 네. 심각하게 너랑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 네. 개연성. 개연성.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네. 공기만 집어넣고 네. 뭘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뭐 검찰이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바로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한 경천동지할 일의 일단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어디 CBS인가요? 어디 인터뷰에서 정두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가족과 관계된 거냐? 가족과 관계된 거다.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부인이냐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돈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인 문제가 나왔을 때 부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재미없어요, 언니 그거. 예. 그래서 그건 확인해 볼게요, 제가. 예. 오늘 타방송 가가지고 터뜨릴게요. 예? 아, 예고. 7시 20분에 예. MBC 라디오.
예. 세계는 우리는 거기도 예. 이제 아, 여기 와서 남의 정보원하고 방송 홍보하시면 안 저하고 되는데. 이제 그 고정 코너 하기로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서 예고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저는. 아. 거기서 만나가지고 한번 꼬셔봐야 되겠어요. 아, 답답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여러분 장윤선 이슈파이터 채널 고정. 채널 고정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 뉴스를 얘기를 하셔야죠. 네. 예?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근데 지금 보면 몇 가지를 좀 갈래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명품백 논란은 저희가 조금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이제 막 하고요. 불거졌으니까. 예. 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미 다 제기된 이 이슈들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뇌물 의혹인 건데 네. 관련해서 뭐 빵집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수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정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죠. 검찰 수사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입장 표명 하나하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지금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거고 보세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주변 측근들과의 싸움이죠. 왜냐면- 정도현 의원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주변 측근들이 지금 다 불었어요. 다 이실직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은 지금 다스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 지금 뭐 그 상속 있잖아요. 현물로 네, 냈던 예, 거. 예. 그 제약 80%는 사실상 MB 소유다. 그렇죠. 그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공소장에도 네. 다스 공범으로.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다. 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이 가서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딱 한 가지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이면 계약서가 없다. 이면 계약이 없다. 이면 계약서, 예. 문건. 예. 다시 말해서 다스 관련해서 문서로 예. 이명박 거다라는 문서는 없다. 아. 이거 하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네.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증거가 그렇죠. 나왔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네. 이상은 네. 이런 분들은 대박 날 것 같아. 아, 그거 다 내 거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내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막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매출이 한 8조 된다는데 그렇죠. 이상은 야 갑자기 일순간에 이렇게 대박 부자가 터진 됐어. 사람은 이상은 씨. 아니 근데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아버지 거라고 할 수 없다. 이건 그러니까 사실상 간접 증언을 한 셈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피해가기가 좋아요. 어렵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가서 네. 자기 재산을 헌납하는 과정. 아니, 그럼 무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지 않죠. 다스 관련 이외에도 많잖아요. 네. 국정원 특활비 같은 특활비도 경우는 있고. 뭐 빠져나가기 어렵죠. 근데 이 수많은 의혹 가운데 의원님이 정치인으로서 보시기에 이제 네. 그분도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네. 이 정치인으로 보시기에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가장 부도덕한 범죄 행위.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이죠, 거짓말. 네, 그 2007년 그 한나라당 당시 경선할 때 내용을 보면 새빨간 거짓말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 얘기했잖아요. 성대모사로. 그거는 뭐 이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영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출연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뻔뻔한 연기. 이제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설 텐데요. 네.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예언해야 됩니까? 예언. 예언 전문 어, 정치인. MB입니다. 성대모사 준비하셨어.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을 뿐입니다. 검찰도 아마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의원님 좀 연습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성대모사는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겠죠. 그 정도로 하고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 들어갔다 나올까요? 나오겠죠. 불구속 수사? 제가 봤을 때는 15시간 정도는 예. 수사받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두 번 부르기는 좀 어렵지 어렵. 않을까요? 예. 그러면 불구속 수사.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모든 자료와 근거는 다 있고 네.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이명박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부인하는 걸로. 네. 검찰 수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서 뭐 말싸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제출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인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반성의 기미도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괘씸죄가 걸리는 거죠 또.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네. 게 뭐냐면 다 부인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 부인한다고 판사가 이게 다 부인하니까 사실이 아니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건 개전의 정이 없네. 그래서 감경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깎아줘야 되겠네. 네. 이런 것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구속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구속 수사를 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증거 인멸에 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범들이 다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주범을 구속 안 시킨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네. 그거는 검찰이 법 적용에 있어서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게. 자, 근데 의원님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정치권 안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른바 정치 보복 주장.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둘씩이나 감옥에 보낸 정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거죠. 이런 논리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칩니다. 안 미친다. 네네, 안 미칩니다. 굉장히 그리고- 자신감에. 그렇죠. 예. 미쳐봤자 네. 태극기 부대 그 안에서만 미치겠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이미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고요. 네. 박근혜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아. 제가 지금 사람이라고 방송이니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 다 한자로 얘기해요. 예. 그래서 감정이 더 안 좋습니다. 박근혜보다.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뭘 잘 모르고 주변에서 휘둘렸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최순실한테 속았다. 속았다, 예. 휘둘렸다. 예. 참 이렇게 멍청하게 당했지. 예. 뭐 이런 게 있어. 예. 근데 이명박 MB에 대해서는 예. 어쩌면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써가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돈을 벌었지?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래서 더 안 좋아요. 지금 감정이, 국민 감정이. 근데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보수 야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근데 그 전략 노선이 자유한국당조차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다. 예.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 정체성의 뿌리나 이런 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들 같아. 부모라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좀 책임지는 모습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이든 뭐 MB든 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한반도 평화 체제가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 이후에 정치도 사회도 굉장히 커다란 격변의 시대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거의 또 멘붕일 거예요. 멘붕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트럼프 반대 투쟁을 또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지금 고민이 될 거예요. 아 트럼프 반대 투쟁. 네. 예. 그리고 이제 약간 혼선이 있었죠. 샌더스 대변인이 백악관 네. 대변인이 예. 구체적인 뭐 행동을 해야 우리가 그렇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치고 들어갔었어요. 자유한국당이. 네. 근데 또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샌더스가 또 잘못한 걸로 됐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북미 정상회담 이 국면과 관련해서 본인들도 참 머리 아플 거예요. 지금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같이 함께했던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보수를 대변하는 네. 그 보수 정치가 어떤 전략적 대전환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자유한국당은 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네. 난 주사파였다. 반성하고 준비위원장을 맡아라.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또 날렸어요. 네. 자유한국당은 네. 자유한국당은 친일 네. 후손 계열인지 아닌지 밝히고 정치 활동을 해라. 계열. 네. 그래서 얼마나 궁색하면 임 실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과 연관돼서 자유한국당 논리대로라면 트럼프가 지금 있잖아요. 종북의 가장 핵심이야. 어떻게 북한하고 악수하고 정상회담 하겠다고 그러고 만난다고 그러고 그 미국은 뭐 우리 법에 적용이 안 되지만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야 이거. 국가보안법상 회합제다. 트럼프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아니 트럼프를 공격해야죠. 일관성이 있으면. 근데 그 또 트럼프 공격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는 거다. 네. 트럼프 당신 네. 김정은한테 지금 위장 평화 공세에 속는 거다. 아, 진짜 실제 그 홍준표 대표가 위장 평화 쇼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그러면 적극 호응을 나섰고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네. 우리는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그렇죠. 그 우리가 뭐냐면 트럼프 앤드 김정은이야. 맞아요. 그 우리라는 표현을 같은 쓰죠. 편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미국과 예, 예.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한과. 그러면 트럼프는 종북이 맞죠. 그러면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또 못하는. 못하죠.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근데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분, 성조기 들었던 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그 3.1절 날도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에 세월호 그 광장 막 훼손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성조기를 훼손할지도 모르겠네. 성조기를요? 네. 근데 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대전환의 시기에서 보수 정치 세력 그리고 또 보수 언론이 길을 좀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반통일 반북 그리고 북한을 욕해서 네. 지금까지 정치의 생명을 연장해 왔던 것에 대해서 네. 일대 그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네.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네. 자유한국당이 소멸되고 네. 그리고 그쪽은 정두원 의원도 계속 그러잖아요. 보수 정당이 아니다. 극우 정당이다. 아, 그래서 제 소망은 네. 자유한국당은 자동 소멸되고 솔직히 민주당이 보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보수당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예. 진보와 보수, 예.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예. 여기서 새롭게 분화돼서 진보와 보수의 두 축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엄청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재구조화, 네, 그렇죠. 새롭게 이 편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네. 같이 앉아서 밥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진보와 보수 이 사이가 네.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한 당에 있는 것이 과연 네. 옳은 거냐. 그래서 극우, 네. 극좌 예. 다 자동 소멸하고 네. 그래서 온건 진보, 온건 보수. 보수. 이게 이제 정통 보수, 정통 진보를 할 수 있죠. 네. 이 세력들에서 양분을 해가지고 한국 정치를 끌어가는 것이 네. 맞는 거죠. 정의당하고 민평당하고 같이 그 공동 교섭단체 만든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현실적인 딱한 사정은 이해하나 네.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총선 때 그걸 바라고 표를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4년 만에 한 번씩 국민들이 해주는 정계 개편 이외의 것은 네. 어떠한 것도 난 시도해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원칙주의자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총선 민의가 아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 정 의원님 재밌는 말씀 더 기대할게요. 네. 댓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댓글이에요. 아, 댓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댓글 공작을 했다니 검찰은 댓글 공작에 가담한 경찰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죄인이라면 감옥에 보내야죠. 전직 대통령이라고 용서 못합니다. 이런 의견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100%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